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교재를 사용을 해서 마스터캠 2021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공 경로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 형상을 모델링하고 뭐 편집하고 이런 수정하고 도면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NC 코드를 이제 G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가공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가공 경로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2차원 가공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2차원하고 3차원 이거는 이제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X, Y, Z 이 세 개의 좌표를 봤을 때 우리가 이 X축 그리고 Y축 두 개의 축을 가지고 X와 Y축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평면을 표현할 수 있죠. 즉 평면에서 내가 원을 그리거나 직선을 그리거나 이렇게 평면에서 X와 Y축이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거. Z축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X, Y축이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동일한 그 높이를 가지는 어떤 절삭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 이거는 2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Z축은 그 높이 값을 가지고 있죠. 이 평면에다가 높이를 주기 때문에 3차원.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상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절삭하는 경로 이런 것들을 3차원 가공 경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스터캠 작업 화면 내에 가공 경로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2차원 가공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2차원 가공 경로 메뉴는 2차원 형상 가공을 위한 다양한 가공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브와 직선을 이용해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대표적인 가공 방법으로는 윤곽, 드릴, 포켓, 다이나믹, 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가공 방법을 지원한다. 자, 윤곽 가공. 어떤 그 선을 따라가면서 윤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상이죠. 테두리 이런 것들을 공구가 따라가면서 이제 절삭하는 형태. 드릴은 이제 구멍 뚫는 거, 다이나믹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나믹 밀은 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자체가 약간 이제 부드러운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윤곽은 여기를 작업하면 이렇게 정해진 패턴에 의해서 뭐 각진 형태, 직선 형태 이렇게 작업하는 건데 다이나믹은 이걸 부드러운 형태로 작업하면서 절삭되는 그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형태. 절삭 부분을 유지한다. 즉 절삭 부하를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가 거의 스플라인 형태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점 데이터 형태로 많이 생성이 됩니다.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페이스 커터를 이용해서 소재가 왔을 때 소재 상단을 한번 평면화를 시킬 때 그런 것처럼 평면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다이나믹 밀이 이제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역, 이거는 밀, 이건 영역 뭐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포켓은 닫혀 있는 공간을 작업하는 거. 이게 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그 직선 형태 또는 어떤 도형을 정해진 윤곽 선을 따라가면서 그 안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선으로도 그 폭을 주어서 제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영역밀 이것도 이제 고속가공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랜드 밀은 이제 두 개의 어떤 도형을 따라가면서 그 도형의 범위를 제거하는 형태. 자, 슬롯 밀은 이제 그 오브라운드 형태의 특정 형태의 영역을 제거할 때 모델 못따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 못따기는 3차원 형상을 인식을 해서 못따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각 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각은 이제 우리가 글자라든지 어떤 모양을 조각 공구 우리가 일반적인 공구들은 이제 평핸드밀, 볼핸드밀, 코너알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45도 챔퍼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조각 공구 같은 경우는 각도가 뭐 30도
이렇게 각도가 좀 뾰족한 형태로 조각, 목공 뭐 이런 형태로 글자를 파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다음 FBM은 이제 피처 베이스 밀이라고 해서 솔리드 영상을 인식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형태. 자, 스왑 2D, 스왑 3D, 회전, 로프트, 롤드 되어 있는데 이건 와이어 프레임 형태를 인식을 해서 그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제 서페이스 생성을 할 때 스왑으로 생성하든지 또는 회전 형태 하든지 로프트 형태로 하든지 할 때 그 생성된 서페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커브만으로 경로화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릴 기능, 그리고 못따기 드릴, 어드벤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클 밀, 헬리스 보링, 나사 밀, 피처 베이스 드릴, 그다음에 뭐 자동 드릴, 그다음에 시작 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원호 가공 뭐 이런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번역을 홀 생성을 해놨네요. 자, 수동 입력은 내가 이제 그 지정한 G 코드를 부분적으로 그 추가를 하는 거죠. 가령 이제 도중에 내가 M60번이라고 하는 코드를 도중에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경로와 경로 사이에 수동 입력으로 하나 집어넣어서 내가 명령값을 바로 입력을 할 수 있다. 뭐 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점은 내가 어떤 포인트를 지나게 되는 포인트를 찍어서 그 포인트를 지나게 되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차원 가공 사용 예라고 되어 있는데 형상이 있었을 때 그 형상 범위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3차원 가공 경로다. 3차원 마스터캠의 작업 화면 내에 가공 경로 메뉴를 선택하면 이게 이제 3차원 메뉴들이죠. 3차원 가공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3차원 가공 경로 메뉴는 3차원 형상 가공을 위한 다양한 가공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3차원 형상. 3차원 형상이 우리가 그 2D 형상, 동일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형상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높이가 경사지게 올라가거나 또는 공면 형태로 올라가거나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형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모델링 형상 또는 서페이스를 인식을 해서 경로화하는 방법이다. 공면과 솔리드를 이용해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죠. 2D 2차원 가공 같은 경우는 솔리드 형상이나 면이나 솔리드가 아닌 선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반면 3차원 가공 같은 경우는 선보다는 면과 솔리드를 이용한 그 면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그걸 경계로 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가공 방법으로는 최적화 황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을 기존의 모델 형상과 근접하게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친 절삭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워터라인은 이제 등고선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하이브리드 정삭 기능에서 좀 더 복합적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다음에 스캐롭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가공 방법을 지원한다. 자, 황삭이라고 하는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닫힌 영역, 그리고 열려있는 영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수직 절삭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내려 꽂으면서 작업하는 형태,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정삭은 이제 등고선 또는 라스터, 완만한 영역을 작업할 때, 또는 스캐롭 가공이 있는데, 스캐롭도 일정한 스캐롭과 그냥 스캐롭이 있습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하이브리드 형태에서는, 수직 구간과 완만한 영역, 측벽과 완만한 영역을 알아서 복합적으로 경로를 생성시켜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브랜드, 펜슬, 모서리 같은 작업할 때 등고선, 수평 영역, 면 방향, 나선, 투영, 방사상 이런 경로들이 있다. 자, 3차원은 이처럼 2차원처럼 이렇게 각진, 직선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 공면 형태의 형상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얘기죠.
여기 공면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직각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2D 형태로는 작업을 못 하겠죠. 그래서 공구와 이 공면과의 서로 위치 관계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공구가 이동하는 그 궤적, 길이죠. 경로를 툴패스를 생성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축 가공 경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X나 Y, Z 이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2D 2차원이나 3차원이었다면 다축은 여기 이외에도 X에 대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A축,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B축, Z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C축의 원형으로 움직이는 회전축을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X, Y, Z 세 3축에다가 이 세 개의 축까지는 필요 없고 두 개의 축만 가지고도 충분히 모든 부분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3 플러스 2 해서 5축 또는 오면 가공 또는 3에다가 하나의 축만 회전축을 플러스해서 부가축 뭐 이런 형태로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3축을 제외한 추가되는 축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다축 가공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축 가공 경로 형태를 보면은 이제 커브를 참조해서 어떤 이제 X나 Y, Z 축에다가 부가축 A, B 또는 두 개의 축이나 하나의 축을 추가해서 작업한 형태 또는 이제 수압 밀링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어떤 커브를 가지고 그 면 사이의 면을 가지고 어떤 작업한 형태 이거는 평행 형태 그 다음에 커브를 따라서 이제 경로를 선을 생성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일반 2차원이나 3차원은 작업 평면이 딱 제한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 평면에 공구 축이 형성이 돼서 작업을 했어요. 이게 공작물이 있으면 공구는 항상 수직으로만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2D나 3차원 같은 경우는 3차원 이렇게 볼륨이 있거나 또는 평면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이 공구축은 이게 Z축이겠죠. Z축은 항상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상태밖에 못하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제 부가축은 이 공구가 각도가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공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공구가 옆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뭐 이런 모서리 같은데 또는 이게 언더컷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상이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평면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작업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언더컷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런 곳에서 공구를 눕혀서 옆에서 작업을 한다면 이 부분도 작업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가축 가공이 되겠습니다. 부가축에서도 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공면 또는 포트 형태, 그 다음에 뭐 메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디버링, 포켓, 3 플러스 2축, 커브 투영, 로터리, 고급, 로터리, 부가축 형태죠. 수압 또는 포트 X, 또는 블레이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5축도 뭐 3축의 어떤 연장 또는 2차원의 연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하시면 되고, 경로로 표현하는 것은 5축도 그닥 뭐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5축 같은 경우는 장비하고의 연관성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3축 같은 경우는 그냥 포스트도 대략적으로 아무거나 해도 그냥 작업은 돼요. X, Y, Z 값은 보통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가축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틸팅 되는 각도라든지 공구가 틸팅 되는 것이 있고 또는 테이블이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구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테이블이 움직이는 게 편할 경우에는 이 테이블이 돌아갈 수가 있죠. 테이블이 똑바로 섰다가 옆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이 이제 윗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형태의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포스트 프로그램이 되겠죠. 포스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형태가 좌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축 가공 경로는 가공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패턴과 어플리케이션 두 종류로 나누어 있으며 종류별 가공 경로는 아래와 같다. 자, 뭐 이러한 형태, 내가 뭐 이런 부분, 이런 형상을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다중공면 또는 이런 그 밀폐된 포트 형태를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형태. 그래서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그 형태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조건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선택하는 대상, 커브라든지 면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경로화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형상, 가령 이제 블레이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임펠러 같은 거죠. 임펠러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의 다중 공면 기능을 선택을 해서 면을 찍고 체크 공면을 선택하고 이 커브를 선택하고 다양하게 어떤 조건을 주었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그 형상을 불러와서 여기에서 선택하라는 대로만 선택해서 생성하게 되면 알아서 기본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축 가공은 별도의 매뉴얼이 있으므로 여기선 특징, 다축 가공이면 오축 가공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커브 오축 가공 경로 간단한 소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공면 도형의 끝단 커브 또는 공면 커브, 이게 커브를 가지고 오축에 적용하는 겁니다. 공면 도형의 투영된 커브를 기준으로 오축 가공 경로를 생성한다. 자, 벡터를 생성하여 공구 축 컨트롤 기능을 활용하면 공구의 충돌 방지 및 제품 형상과의 간섭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5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반 3축으로 작업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구가 틸트, 이제 경사지게 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공구 축 방향을 이제 표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령 지금 이런 모서리를 커브를 이 하단에 있는 커브와 뭐 상단에 있는 커브를 가지고 이 면을 내가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래에 있는 커브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때 이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체크 공면 또는 이제 보정 공면을 선택을 해서 그 공구가 그 면을 따라서 적용해서 움직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처럼 보이는 이 직선 형태, 뭐가 직선 형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이거는 경로가 아니고 이 공구의 중심축, 이게 그 공구 평면의 방향이죠. 공구의 방향을 선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벡터라고 해서 이 벡터의 길이 값은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보통 한 2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봄으로 해서 공구 축이 어떻게 휘어져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공구 축 방향이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커브를 가지고 오축 형태로 부가축을 적용을 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수압 밀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압 밀링은 보통 이제 그 경사면, 얘처럼 여기 지금 경사진 면이 있어요. 여기도 경사진 면이 있죠. 근데 이 경사진 면을 일반 3축 가공으로 작업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얘처럼 이제 그 공구축이 휘어져야 되는데 똑바로 쓴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이런 면 같은 것을 지금 이런 면 있죠. 이런 면을 작업할 때 똑바로 작업한다면은 이 면의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컷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언더컷 부분도 있는데 3축에서는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공작물을 돌려 물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속된 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작물을 돌려서 다시 작업하거나 했을 때 아무래도 단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래 커브와 위에 커브 그리고 따라갈 면을 선택해 주면 이 두 커브 사이에서 이 면을 따라가는 형태로 이 공구가 절삭되는 부분이 따라가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임펠러라든지 이런 가공이 아닌
2D 형태에서 항공 부품 같은 경우는 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영상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휘어서 언더컷 부분도 처리를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3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닥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장비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그 수압 밀링 오축 가공 경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고, 그거를 가지고 출력했을 때 XYZ 축에다가 회전축, 가령 이게 뭐 Y축이다 그러면 B축이 나오겠죠. 그리고 B축만 가지고 가능할까? 그게 안 되면 또 C축, Z축에 대해서 회전축을 달아서 C축. 그래서 A, B, 그 XYZ에 B와 C축이 출력된 형태.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돌아가거나 또는 주축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롤드 형태로 생성된 곡면을 가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롤드라고 하는 것은 커브와 커브죠. 커브와 커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면, 이게 이제 롤드 곡면이죠. 이 롤드 곡면 형태, 위에 커브와 아래 커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면. 지금 같은 경우도 아래 커브가 있고 위에 커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롤드 곡면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 형태의 이제 경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중곡면 5축 가공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중곡면은 이제 면 자체를 여러 개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것도 지금 면과 면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개념에서 다중경로라고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면 방향 가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 개의 면을 선택을 해서 공구의 축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그 축 방향, 즉 얘 같은 경우는 가령 이 센터 포인트를 잡고, 센터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에서부터 이 그 공구 축 방향이 항상 지나갈 수 있게 제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구가 형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반 3축으로는 이렇게 똑바로 쓰고 똑바로 쓴 상태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공구 축이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게 만들 경우에는 이걸 부드럽게 연결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기준점만 잘 잡아주면, 공구의 축이 따라가는 기준점만 잘 잡아주면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면 방향 가공. 우리가 이제 면 방향은 3D 곡면 가공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죠. 어떤 면을 선택을 해서 그 면의 UV선을 참조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게 이제 면 방향 가공인데, 똑같아요. 면 방향 선택하면 똑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오축이라고 하는 걸 적용한다는 얘기는 이 공구의 축이 단지 수직으로만 서 있게 얘를 작업을 했을 때 작업을 못하는 언더컷 부분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공구의 축이 특정한 어떤 패턴을 따라갈 수 있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축이 다양하게 바뀌면서, 또는 간섭이 발생했을 때 허용 틸팅 값, 공구의 축이 움직이는 값이죠. 그 값을 주게 되면 공구가 알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각도를 틀어서 경로화 시켜준다는 얘기죠. 자, 로터리 4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원형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조가 이렇게 물려 있다. 이거 회전한다는 얘기죠. 부가축 형태가 이제 일반 이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걸 이제 회전축을 A축이다라고 하면, 일반 이 공구는 3축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A축이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A축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령 10도만큼 돌아간 상태에서 얘가 작업하고, 또 10도 돌아간 상태에서 작업할 수도 있겠고, 연속해서 A축이 회전축이 계속 돌아가면서 선반처럼, 마치 선반처럼 공과 위아래를 움직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4축 가공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대상마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적용해서 여기서 모의 가공하거나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걸 출력을 했을 때 기계와 현재 생성된 G코드와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일치하고 잘 호환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는 것들이 좀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공작물 모델. 모델링 파일을 기초로 공작물 모델을 생성해 가공 전과 후를 비교하거나 생성된 공작물 모델을 3차원 가공 경로 형상으로 활용해 주물 형상 가공이나 특정 파트 가공 시 효율적으로 가공 경로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공작물 모델이라고 하는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재. 가령 내가 이런 모양으로 뭐 구를 만들어 볼까요? 구 형상이 있어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소재를 육면체 형상으로 소재를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준비해서 이런 구 형상을 만들 때 이 부분 다 깎아내야 되겠죠. 준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구에서 약간만 크게 뭐 준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원통으로 그 파이프 원통 형상을 소재로 준비할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 공작물에 좀 맞는 형태의 소재를 준비한다든지 또는 그 주물 같은 경우는 완성된 형상에서 뭐 한 5mm나 몇 mm 약간씩 크게 만들어서 나오죠. 그랬을 때는 그 주물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필요 없는 부분 경로를 생성할 필요 없으니까 그건 빼고 이 소재 형상을 만들어서 이 소재가 있는 부위에서만 경로를 생성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해서 최적화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의 가공할 때 그 형상을 가지고 작업되는 영역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공작물 쉐이딩, 뭐 공작물 렌더링 하는 거죠. 색깔을 보여주게 하는 온오프. 공작물 표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 같네요. 여기 무슨 이제 공작물 모델, 그다음 표시하겠다, 쉐이딩 하겠다. 그래서 이걸 체크하면 이제 소재 형상이 화면에 보여요. 내가 설정한 소재 형상을 처음에 설정할 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꺼놓으시면 되겠죠. 자, 공작물을 정의하는 화면인데요. 지금 이제 대각 모서리는 3차원 형상이 만약에 있었을 때 왼쪽 하단, 오른쪽 상단을 찍으면 XY로 해서 범위와 두 포인트의 Z값 차이를 인식해서 육면체 형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 바운딩 박스는 이제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하는 육면체 또는 원통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NCI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공 경로를 인식을 해서 그 경로가 생성된 영역에 대해서 그 소재, 공작물 형상을 모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리드, 전체 솔리드, 뭐 전체 공면, 그 다음 전체 요소, 뭐 전체 선택, 취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육면체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그 공작물 모델 경로라고 해서 내가 이제 경로를 생성하고 나서 그 경로로 소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소재를 지정하고 그 경로로 작업을 하고 나서 남는 형상을 보이게 하는 가공 경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로마다 그 경로를 마치고 나서 남는 형상을 경로 트리 구조에서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때 이제 재료를 뭘로 설정할 거냐 그건데 모델 이건 이제 모델링 형상, 그 다음에 사각형 파일, 또 원통, 그 다음에 공작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이 공작물 모델 가공 경로에서 모델 기능으로 생성된 형상을 참조해서 그 다음 경로를 또 계산할 때 쓰겠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재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질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색상을 다르게 줄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작업에 어떤 형상으로 나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그 모델 경로에서 할 때 어떠한 경로를 참고해서 재료 모델을 만들 거냐 그 경로를 선택하는 부분이죠. 자, 공작물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위에서 했는데 기존의 모델 영상 이게 어떠한 것과 비교하는 거죠. 보통은
화면에 존재하는 모델 형상이겠죠. 비교를 해서 현재까지 작업을 해서 생성한 경로하고 경로로 만들어진 형상과 지금 화면에 존재하는 모델 형상과 비교를 해서 미절삭된 부위 또는 뭐 과절삭된 부위 이런 것들을 색깔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경로를 추가적으로 생성하는 데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얘도 지금 경로하고 비교한 거죠. 공작물, 그 다음 이거는 아직까지 미절삭된 부분을 지금 빨간 색깔로 좀 표현해 준다든지, 그리고 측벽은 가공이 되고 아직 여기는 작업이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STL로 보내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이제 재료 모델에서 확인했던 그 공작물 모델로 생성된 모델 파일을 STL 파일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다. STL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STL 파일을 불러와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다른 작업을 할 때 이 STL 파일을 소재 영상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공 영역을 산출할 때도 STL 파일을 가지고도 가공 영역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 단계에서 작업을 이 정도로 해놨어요. 했는데 소재는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경로를 허공에서부터 다 경로를 생성할 필요 없이 현재 여기 작업된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형상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구간에 대해서만 경로화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소재를 이 형상으로 불러와서 이 부분에서만 경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경로가 아닌 내가 현재의 그 미절삭된 부위에 대해서만 경로를 생성할 때 참고할 때 STL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 모델로 생성된 공작물을 다각형 메쉬 형식 모델로 변환하는 기능이다. STL 파일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뷰어, 공작물 모델의 비교 작업 시 아래의 조건창을 이용해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공작물 모델 뷰어를 사용하면 가공 경로의 미절삭 및 과절삭 영역을 보다 자세히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지금 이것도 그 공작물 뷰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 영상에서 지금 빨간 색깔, 그 다음에 초록 색깔, 이렇게 색깔별로 미절삭된 부위, 과절삭된 부위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틸리트 공구 관리자. 이거는 이제 그 공구를 현장에 사용을 할 때 보통 이제 머신센터에서 사용할 때 공구가 24개 또는 40개 이렇게 60개 해야 포트가 기껏 하면 4, 50개 정도 장착할 수 있는 매거진 포트가 있죠. 있고 이제 보통 내가 어떤 제품을 알루미늄을 작업한다, 좀 스틸을 작업한다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공구가 한 100개 정도가 주로 사용하는 공구 목록이 될 거예요. 그럼 내가 4파이에서부터 한 20파이까지의 엔드밀, 평엔드밀 쓰고 드릴은 3파이에서부터 14까지 쓰겠다. 대충 많이 쓰는 공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경로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공구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한번 썼다는 얘기는 나중에도 또 쓸 수 있거든요. 저장을 왜 하냐면 공구를 생성을 할 때 그 공구에서 보시면 절삭 조건, 즉 회전수하고 F값을 적용을 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을 하죠. 생성을 할 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조건이 안 맞고 이렇게 안 맞고 해서 회전수 피드를 약간씩 조절합니다. 그래서 그 조절된 값으로 이제 그 공구에다가 입력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출력을 하죠. 왜냐하면 평상시 작업할 때는 오버라이드를 다 100에다 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약간씩 조절했던 오버라이드 값들을 조절해서 그 실제 그 프로그램 마켓 파일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실제 이제 양산에 들어갈 때는 오버라이드를 다 100에다 놓고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결과치 정상적으로 작업한 그 마켓 파일에서 이런 공구들에 들어가 있는 회전수라든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리셋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는 드물죠. 기존에 해봤기 때문에 이 공구를 저장해 놨다가 다시 이 공구를 불러다가 쓰면 그 공구 안에 이런 회전수라든지 피드가 들어있으니까 작업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구 목록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공구 관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공에 사용될 공구들의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하여 미리 지정하거나 이미 가공에 사용된 공구들을 표시 및 수정하는 기능이다. 공구 관리자에 표시된 공구들은 해당 파일에서 가공 경로를 생성할 때마다 가공 경로 파라미터 대화 상자의 공구 페이지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우측 상단에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해 공구 관리자에서 현재 파일의 머신 그룹에 생성된 공구 목록과 선택된 공구 목록 파일에 저장된 공구 목록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 아래 부분은 마스터캠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툴 목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밀 언더바 mm 뭐 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비그라든지 여러 가지 공구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현재 지금 매거진이면은 우리가 이제 마캠 파일에서 사용을 하려고 꺼내놓은 그 공구 목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현장에 작업할 때는 매거진에 장착한 공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공구실에 있는 공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구실. 그래서 공구실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구실에 있는 공구를 빼서 콜릿에다가 꽂고 홀더에다 장착하고 그거를 들고 와서 매거진에다가 장착을 1번, 2번, 3번 그 위치에다 장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구실, 이게 이제 구입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목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목록들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공구들은 여기 위에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불러다가 내가 경로를 생성할 때 사용한 목록들이 있겠죠. 사용하려고 하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 이 목록을 내가 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목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의 목록을 새로 만들기를 체크해서 만들어 놓고 내가 현재 사용한 공구를 다시 밑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새로 만든 목록에다가 이 현재 사용한 공구들이 저장되는 거죠. 저장될 때는 절삭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저장되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작업을, 비슷한 형태의 작업을 할 때 그 공구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공구를 쉽게 빠르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목록을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하는 기능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마캠 버전이 현재 버전보다 하이 버전에서 내가 목록을 관리해서 썼었어요. 그러면 그 목록을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도 쓰고 싶겠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작업했던 공구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가져오기 내번호기라 되어 있는데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상위 버전에서 텍스트 파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목록이 하위 버전 거를 다이렉트로는 불러오기가 이제 확장자라든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구 목록 만들기, 다른 공구 목록 선택, 공구 가져오기, 파일 선택, 그래서 파트 파일을 선택해 해당 파일의 머신 그룹에 생성된 공구 목록을 표시한다. 거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 목록에 한 100개, 그 이상 되는 많은 공구가 있죠. 그걸 다 일일이 내가 마우스 휠을 굴리면서 찾기는 힘드니까 가령 거기에서 엔드밀 종류만 또는 볼엔드밀 종류만, 드릴 종류만, 탭 종류만 이렇게 종류를 선택해서 보여지게 한다든지, 또는 공구의 직경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빠르게 걸러내는 찾기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아래 것을 위로 올리는 거, 얘는 위에 것을 아래로 내리는 거, 그다음 거르기 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공구가 이제 공구 목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내가 페이스 커터를 만을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 꺼야 되겠죠. 그러면 안함을 체크해서 다 꺼버리고 다시 얘를 클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얘만 활성화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많은 공구 목록에서 이 페이스밀만 공구가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뭐 페이스밀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고 무시라고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수는 제한 없이 그 공구 형태만 보이는 건데, 엔드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엔드밀은 뭐 1파, 2파 유서부터 많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엔드밀을 체크하고 무시를 체크하면 다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공구는 10에서 뭐 12까지다. 그러면 그 영역을, 크기 영역을 입력을 해서 그것만 화면에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공구들은 그닥 많진 않아요. 보통 평엔드밀, 볼엔드밀, 코너알 공구 이 정도가 많이 드릴하고 드릴이 많고, 나머지 공구들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새로 만들기를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 있는 공구들, 주로 사용하는 공구들은 이제 목록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왜냐하면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은 실제 공구와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날장 길이라든지 자루 부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실제 공구처럼. 그래서 되도록 많이 쓰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 공구 목록에 있는 걸 불러와서 쓰시는 게 좋겠고, 그 외의 공구도 없는 것들은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공구를 표시할 때도 뭐 그림 이미지로 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프로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프로브가 사용은 저도 안 해봤지만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프로브는 이제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랜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랜드소는 어떤 측정기 또는 길이 보정 장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죠. 프로브를 이용하여 위치, 형상, 방향, 보정 등의 고려한 측정 경로를 생성한다. 자, 측정 경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소재를 만들었어요. 머신센터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2D 형태는 쉽게 측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곡면을 띄고 있는 어떤 형상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XY 좌표의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작업이 됐는지, 또는 이거 XY 좌표에 쭉 내려가서 터치하는 이 지점의 Z값이 정확히 맞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즉 3차원 측정기의 데이터처럼.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캠상에서는 도형에 놓고 내가 어떤 좌표를 입력해서 하면은 프로브가 일로 와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딱 찍어요. 그럼 프로브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입력해 놓겠죠. 그러면 실제 마캠상에서의 쭉 내려갔다가 터치되는 그 Z값, 측정된 Z값하고 실제 기계에서 쭉 내려가다 터치됐을 때 좌표값하고 동일한지, 이것을 측정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쓰려면은 랜드소에서 어떤 측정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측정기도 공구처럼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측정기의 어떤 신호를 이제 컨트롤러라든지 신호가 이제 서로 전달이 돼서 기계가 인식해서 그 위치에서 멈추고 다시 움직였다가 다시 찍고, 이런 형태로 3차원 측정기를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작업을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작업이 됐는지 한 번 정도 검증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형이 이동하거나 변경되면 그에 맞게 측정 경로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또한 플로브 측정 경로 출력을 위한 별도의 포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좌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포스트 형태도 차이가 있겠죠. 측정에 사용할 플로브를 선택한다 되고, 이거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플로브의 끝부분에 볼 모양이 6파이냐 10파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만들 수는, 이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적용한다기보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로에서 수직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수직 가공이란 뭐냐, 이렇게 원호 형상이 있어요. 원호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령 6파이짜리 플로브다 그러면 6파이짜리 볼엔드밀 가지고 어떤 XY 좌표를 찍고 걔가 쭉 내려갔을 때 이 터치된 지점의 좌표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직가공 경로를 찍었을 때 여기 딱 터치됐을 때 그 좌표를 출력값으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한 형태는. 지금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터치하는 건데, 이렇게 부가축 형태로 자기 오프를 하고 있네요.
자, 다축 링크. 여러 가공 정의 사이에서의 공구 이송 동작이 안전한 위치를 점유하면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다수의 작업 중 원하는 작업들 사이에만 작업할 수 있게 특정 가공 경로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델링 형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동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스 작업, 오른쪽 창에 표시된 현재 파일의 가공 경로 목록에서 원하는 가공 경로들을 선택해 다축 링크 동작을 생성할 수 있다. 다축 링크. 안전 영역. 가공 경로 사이 이송 동작의 안전 영역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건 다축 기능에서 포함된 내용 같아요. 그래서 경로를 생성할 때 이제 그 안전 영역이라고 해서 그 다축 가공 같은 경우는 공작물이 이제 회전하거나 또는 주축이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작물 근처에서 축이 변환되거나 했을 때는 공구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도피를 하고 다시 작업할 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전 영역에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선형 배열. 선형 배열은 이제 그 우리가 이동 기능에서도 선형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델을 이동시킬 때. 그렇듯이 여기서 선형 배열은 경로를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경로를 복사. 그래서 현재 파일의 가공 정의 중 특정 가공 정의를 선택해 다른 위치에 배열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내가 경로를 하나를 만들고 그 경로를 대칭 이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하나의 경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배열을 한다든지, 가령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6호기, 7호기 작업을 하면 테이블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근데 조그마한 부품을 하나만 만들고 끝나고 나서 다시 이걸 빼내고 다시 또 공장을 물려서 작업하고 이렇게 하려면 불편하니까 이 하나의 그 공작물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꽉 차게 장착을 해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겠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경로가 여러 개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선형 배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형상을 만들 수 있게 복사 기능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선형 배열에서는 이제 이동이라든지 회전, 대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 기능은 우리가 이동 기능에서 평행 이동, 이동에서 선형 배열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하나를 X 방향 또는 Y 방향으로 개수를 넣어서 어떤 배열하는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는 거고요. 회전 이동도 마찬가지로 이동 기능에서 공작물 하나가 있는데 어떤 회전축을 기준해서 회전 이동을 시키면서 여러 개의 형상을 만들 때, 대칭 이동은 어떤 직선이라든지 또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도면에 대칭 가공하세요라고 하는 표시되는 도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할 때 다시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경로를 응용해서 사용할 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원점 좌표계죠. WCS를 이제 워크 좌표계를 여러 개를 출력할 건지 하나로 출력할 건지, 또는 이제 그 선형 배열을 시킬 때 NCI라고 하는 경로, 생성된 경로를 대상으로 해서 이동을 시킬 건지, 아니면 도형을 그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다시 경로화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선형 이제 복사할 대상 선택하는 거고, 이 조건들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배열은 이제 생성된 하나의 경로를 가지고 반복되는 어떤 형상들은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복사하는 형태로 생성을 할 때 필요하겠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워크 좌표계가 출력이 될 때 G54부터 해서 55로 출력할 때 그 출력되는 시작 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배열 기능 사용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작업 순서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공구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공구가 변경이 될 때 1번 공구로 작업을 한 번에서 다 하고, 그 다음 2번 다 하고, 3번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최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경로를 생성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형 배열. 이거 선형 배열에서 이제 이동 기능 창인데요.
일반 도형을 이동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개수 x 방향으로 2개, y 방향으로 2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리값, x 방향으로 거리 얼마, y 방향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두 점 간 이동으로 할 수 있겠고, 뭐 패턴 원점 이동 뭐 되어 있는데 점에서 점으로 우리가 이동할 때 1번 점을 찍고 2번 점을 찍은 형태로 해서 이동하는 평행 이동에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회전 형태. 회전 형태는 이제 원점으로 할 건지, 회전의 중심점을 따로 선택을 할 건지, 회전할 때 이제 회전의 처음 경로가 시작되는 각도값, 그 다음에 그 사이 각도값 넣어서 이제 경로를 회전 형태로 만들고,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회전에 사용되는 평면이 정의가 되죠. 지금 현재 경로에 사용하는 평면을 쓸 건지, 아니면 뭐 따로 우측면 또는 정면 따로 어떤 평면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시킬 건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칭 이동. 대칭 이동도 일단 기준이 되는 게 직선이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이제 X축이나 Y축 선택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대칭 이동 그 창하고 비슷하죠. 또는 뭐 직선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또는 평면을 가지고도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이제 가공 방향, 상향과 하향 절삭을 유지해야 될 경우에는 상향과 하향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방향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면 대칭된 가공 정의에 체인 관련 데이터가 역방향으로 설정되어 대상 가공 정의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된다. 왜냐면은 이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가령 이제 이렇게 사각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얘가 공구가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럼 하향 절삭이죠. 그럼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대칭 이동을 할 경우는.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상향 절삭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하향이 됐는데 여기서는 상향이 되니까 이 기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하향 절삭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역방향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5축의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축으로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 보통 이제 3축으로 펜슬 가공을 이렇게 쭉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 홀더가 이 부분에 닿을 것 같아요. 자, 그럴 경우에 그 3축 가공 경로 펜스 가공을 불러와서 그 5축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제 5축에서는 회피라든지 틸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틸팅을 시켜서 이 그 공면에 대해서 뭐 한 30도 정도 경사를 주면서 움직여라 이런 조건을 주게 되면 이 공구가 짧은 공구를 사용해서도 작업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긴 공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떨 수가 있죠. 떨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짧은 공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작업하면 짧은 공구로도 이런 부분들 모서리 같은 데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3축 데이터를 5축 데이터로 적용을 해서 생성하는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일반 그 3축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 형태인데요. 자, 이거를 5축 형태로 작업을 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3축으로 작업했을 때 평면 영역을 볼로 작업했을 때 그 공구 볼앤드 밀의 끝부분에서는 이 절삭되는 그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약간 한 30도나 45도 정도 이쪽 면에서 절삭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를 3축 형태를 5축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절삭되는 부위에 틸트 각도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구가 이 부분에서 절삭이 될 수 있도록 평면으로만 작업하면 여기서만 작업이 되지만 이 공구가 틀어지면 즉 공작물이 이렇게 틀어진다는 결론이 되죠. 그러면 이 회전 각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삭되는 면을 어느 정도 절삭을 면을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뭐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트림도 2차원에서 트림 하듯이 그 경로 자체도 트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이렇게 잡아서
경로가 막 생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나는 경로를 원한다. 그러면 선을 그려서 트림 대상 보존 영역을 안쪽을 선택하게 되면 이 경계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경로를 생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경로가 있으면 안 되겠다. 뭐 클램프가 있던지 해서 물론 체크 공면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2D 작업을 할 때도 불필요한 경로 같은 것들이 막 생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약할 목적으로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그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은 트림 처리해서 경로를 생성하지 않겠다. 그런 걸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처럼 이제 경로를 이렇게 생성했는데 내가 트림 영역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안 하고 이쪽만 사용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경로를 트림할 수 있다. 자, 네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스팅은 우리가 이동 기능에서 네스팅이 있었어요. 이 네스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소재가 큰 소재가 있는데 내가 이 소재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했어요. 윤곽도 하고 안에 포켓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도형을 여기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이 이제 이동에서 네스팅인데 이 도형이 아니라 이 경로 자체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배치할 때 평행 이동처럼 그냥 이렇게 일렬로만 배열하는 게 아니고 얘를 회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도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가. 근데 얘를 일렬로만 쭉 배열하면 남는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아닌가, 회전 각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자, 얘처럼 이런 형상들이 있었을 때 얘를 이 소재 시트에다가 배열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 남는 영역에다가 그 파트 형상을 회전을 시켜서 최적화로 배열을 하는 거죠. 이 배열이 도형이 아니라 경로를 배열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로를 배열을 해서 최적화해서 소재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절단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초음파 절단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 홀더 검사. 연산이 완료된 가공 경로를 토대로 해서 가공 경로에 지정된 공구와 홀더가 드라이브 대상 도형에 충돌하는지 확인하는 기능이다. 홀더 검사를 시작하기 전 원하는 작업을 먼저 선택해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곡면과 솔리드를 대상으로 연산하는 3D 가공 경로에서만 실행된다. 자, 이거는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공작물을 이렇게 해서 뭐 작업을 했어요. 근데 공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홀더에다가 장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값이 뭐 50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공구를 가지고 쭉 작업을 해요. 작업하는데 이 부분은 50보다 작으니까 상관없는데 쭉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공구가 수직 부분으로 푹 떨어져요. 떨어질 경우에 이 거리가 만약에 60이다. 그러면은 공구가 내려갈 때 이렇게 부딪히겠죠. 이런 형태로 공구가 오면서 이 홀더가 여기 충돌이 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때도 필요하겠죠. 또는 이제 지금은 홀더로 체크하는 것 같은데 아마 샹크도 체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샹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구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그 날경하고 자루하고 직경이 똑같은 공구도 있지만 보통 6파이 이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다가 약간 이렇게 줄어들면서 공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루 부분은 콜리스에 장착되는 부분은 6인데 실제 이 날장 부분은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경로를 생성하면 되는데 이 위에는 6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체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작은 파이로 어떤 작업할 때 그냥 이걸 무시하고 생성을 했을 경우에는 자루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충돌 체크, 충돌이 이제 나는 부위가 뭐 이런 부위가 지금 충돌이 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워밀 같은 경우는 이게 젠작부터 있었어요. 파워밀은 3D 전용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마캠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상위 버전 올라오면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공 영역 검사, 가공 영역 검사라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이것도 이제 홀더를 가지고 어떤 충돌 나거나 이런 것들을 가공이 불가한 영역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세세한 경로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가공 경로라고 하는 게 뭐고, 가공 경로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론적으로만 떠든 것 같기도 한데요. 마캠 2021에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대략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차원 가공 정의라고 해서 가공 정의 부분을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기능들은 이제 물론 예제를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마캠 2021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괜찮네. 한번 써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